안녕하세요.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표집분포와 가설검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확률이 우리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춰 따라서 우리가 확률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확률 분포가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정규분포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정규분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다양한 이제 가설검정, 다양한 이제 분석 기법을 우리가 볼 텐데 분석 기법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집단의 분포가 우리가 정규분포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요. 그 모집단의 분포는 이제 정규분포 모양을 띈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분포의 확률분포 값을 이용을 해서 양쪽에 두 개 사이드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은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양쪽으로 두 걸음 조금 못 미친다 그랬죠? 95% 확률 범위니까 1.96 발자국 정도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재면 모집단의 값의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한 거는 모집단의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모집단의 분포를 우리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표본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표본의 값을 이용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표본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표본이 갖고 있는 분포가 또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표본분포 또는 표집분포라고 합니다. 이 표집분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정규분포 모양을 띱니다. 일정 개수 이상이 되면 n의 개수가 30개 이상인데 보통은 한 100개 정도 우리가 구해보면 우리가 정규분포 모양을 우리가 형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본분포도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집단의 값을 유추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표집분포 또는 표본분포라고 하는데요. 표본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리고요. 표본분포와 실제로 우리가 정규분포가 어떻게 틀린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추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통계적 추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집단의 값이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 통계적 추론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추정과 가설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추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통계적 추론 방법 중에서 추정 방법, 그 다음에 가설검정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집분포입니다. 자, 표집분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가 처음에 대통령 선거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론조사 사례, 특히 여론조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값을 유추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득표율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자 할 때 이 유권자 수가 20대 대통령 선거는 4,400만 명이라 그랬는데 이걸 다 조사를 못한다 그랬죠. 결국 우리는 샘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샘플 조사의 오차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샘플 수에 따라서 오차 범위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평균하고, 즉 우리가 구한 표본의 평균하고 그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오차 범위를 우리가 다 예측을 해서 그 오차 범위 안에 모집단의 값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죠. 예측입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죠. 자, 그런데 이 예측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값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표본 오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설명을 드렸어요. 표본 오차. 과연 이 표본 오차가 뭘까? 그죠? 그래서 이 표본 오차를 정확하게 95%의 확률 범위로 예측하는 게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는 이유. 그죠? 그래서 추리 통계학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오늘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표본조사에 표본을 몇 개를 추출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표본 조사를 몇 번 하면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두에서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체 모집단의 값을 정규분포라고 가정하고 정규분포 모양을 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검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표본분포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표본분포의 확률 분포가 또 결정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표집분포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크기가 n개를 가정을 하고 표본 분포를 뽑습니다. 자, 즉 뭐냐면 일정 부분 크기로 표본을 뽑았을 때, 즉 아까 전에 우리가 표본을 뽑았을 때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표본을 뽑았죠. 그죠? 그래서 A라는 기관에서도 표본을 뽑고 B라는 기관에서도 표본을 뽑고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이 각자 나름대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요. 그게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에 걸쳐서 또 몇 번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의 분포는 일정한 형식을 띠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표본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표본 분포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표본의 평균, 우리가 A라는 기관에서 뽑은 표본의 평균과 B라는 기관에서 또 뽑은 표본의 평균들이 있겠죠? 그런 표본의 평균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한 분포들을 일정한 개수만큼 뽑아서 우리가 분포를 형성하게 되면 어떤 모양을 갖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표본을 뽑은 분포에 표본을 뽑았으면 그 표본에 또 다양한 표본의 그 분포들을 의미합니다. 그 표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뽑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이고요. 모집단의 값이 있을 때 이 값으로부터 n개의 확률 표본을 뽑았을 때는 그 표본 평균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다. 이 표본들의 분포가 또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표본의 평균들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게 되고요. 표준 오차는 실제로는 루트 n의 개수분의 시그마만큼의 그 오차 범위가 줄어들게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다시 바뀌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정규분포 모양을 가졌을 때, 모집단일 때는 시그마만큼 오차 범위가 형성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았으면, 표본을 뽑았으면 이 표본은 표집분포의 확률 분포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 확률 분포의 표집 분포 모양의 확률 분포에서는 그 양쪽 사이드에 그 오차 범위가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으로 나눈, 즉 표본을 몇 개 뽑았는지에 따라서 이 시그마가 결정이 돼요. 확률 분포가 결정이 돼요. 자,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다양한 용어들을 쓰는데 표본 오차, 표준 오차, 표준 편차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에러 값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표본의 평균을 구했으면 이 표본의 평균하고 실제로 모집단하고의 차이를 표본 오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표준 편차, 평균으로부터 간 표준 편차고요.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우리가 바뀝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표본으로부터 값을, 표본의 평균 값, 표본의 분포가 있죠. 그 표본의 분포를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값을 예측하는데 그 모집단의 값의 오차 범위는 이 표본의 개수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정규분포에 가정을 하고 정규분포의 확률 분포 값이 시그마만큼 그 95% 확률 범위에 의하면 2개의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가 그 표본을 뽑게 되면 표본의 분포는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다시 바뀝니다.
그 개념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경영통계 수강생의 모집단 몸무게를 분석한다고 할 때 이게 모집단이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는 모집단의 개수를 모르죠. 대부분은 아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실제로 모집단의 개수는 모른다라고 우리가 거의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한 60개가 모집단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데이터 개수가 작기 때문에 모집단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모집단을 모릅니다.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자, 그런데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한번 이 모집단과 표본 분포와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았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한번 그거를 예제를 들어보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의 샘플만 이렇게 모집단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의 전체가 60개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모집단의 평균, 우리가 이게 모집단의 분포라고 표준 편차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우리가. 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고요. 우리는 요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거예요. 일단은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일정 부분의 표본을 이제 뽑아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많이 뽑지 않고 5개만 뽑는다고 해봅시다. 5개만 한번 뽑아봤어요. 5개만 뽑아봤더니 표본 평균이 59kg 나왔네요. 자, 또 5개 뽑았더니 60kg 나왔어요. 또 5개 뽑아봤더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표본을 한번 뽑았을 때 우리가 표본의 평균이 있고요. 그 표본을 여러 번 뽑아서 보게 되면 어떠한 특정한 표본 분포가 표본들의 분포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10개의 표본을 랜덤하게 뽑아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5개의 평균을 가지고 구하면 5개의 샘플에 대한 평균입니다. 샘플 1번에 대한 평균과 표본 편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자, 모집단의 평균인데 우리가 실제로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우리가 5개씩 뽑았을 때 평균하고 어떻게 모양이 형성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표본의 평균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죠? 59, 그 다음에 60.8, 54.8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표본의 평균들의 또 평균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모양을 띠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표본의 평균들은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모집단의 값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표본을 한 번 뽑는 게 아니고 표본 5개씩 뽑는 표본을 여러 번 조사를 했을 때, 즉 뭐냐면 표본 조사를 여러 번 했을 경우에 결국은 우리가 모집단의 값 평균하고 일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100개씩 표본을 100번 뽑는 거를 그거를 100번 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모집단을 조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표본의 평균을 여러 번 뽑지 않고서도 우리가 표본을 한 번만 뽑아서 모집단의 값하고 유추를 하는 게 우리가 통계학의 목적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표본을 한 번 뽑는데요. 한 번 뽑아서 뭐 5개든 뭐 100개든 보통은 우리가 100개, 200개씩 뽑죠. 한 번에 100개, 200개씩 한 번 뽑는데 그거를 여러 번 하면 결국은 우리가 평균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몇 번을 조사하면 비용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계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표본을 데이터를 100개씩 한 번 뽑아서 그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이 평균을 가지고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값을 예측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집단의 값은
우리가 표본 분포에 또 우리가 정규 분포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정규 분포에 우리가 배웠던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양쪽으로 2시그마 두 개의 발자국 이내에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100개씩 여러 번 뽑아서 조사에 쌀 필요 없이 100개를 한 번 뽑아서 그 100개를 구한 한 번에 표본 평균의 값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값을 예측하면 훨씬 더 편하고 값도 싸게 들고 훨씬 더 편하고 모집단의 값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통계학에 있어서의 장점이에요. 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우리가 표본을 한 번 구했을 때, 의 평균을 여러 번 구했을 때, 즉, 표본 평균의 평균, 말이 좀 어렵죠. 표본 평균을 여러 번 구한 거의 평균들을 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면 결국은 이게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면 우리가 이 분포는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일치를 하게 되는데 즉 표본 평균의 값은 모집단의 값하고 일치를 하는데 문제는 시그마 표준 편차는 특정한 모양을 가져요. 어떤 모양을 갖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어서 우리가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모집단의 시그마 우리가 구하는 거는 모집단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2개의 시그마 정도 우리가 벌어지는데 그 값이 실제로 데이터를 구하면 표본의 값은 우리가 표본을 몇 개 뽑느냐에 따라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 값이 루트 n분의 n의 값으로 바뀌어 버려요. 자, 이 규칙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결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는 표본을 한 번뿐이 못 뽑잖아요. 그죠? 100개짜리 한 번 데이터를 100개짜리 표본을 한 번만 뽑아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100개짜리 표본을 한 개 뽑아서 구한 평균은 실제로 모집단의 평균의 분포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분포의 값을 예측할 때 필요한 양쪽 사이드의 값은 어떻게 바뀌냐면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봤어요. n이 1개일 때와 n이 10개일 때요. 자, 이렇게 바꿔봤더니 n이 1개일 때 평균과 표준 편차, n이 10개일 때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바뀌면 실제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n이 하나일 때, n이 5개일 때, n이 10개일 때, 즉 데이터를 5개 뽑을 때와 데이터를 10개 뽑을 때 이렇게 모집단에서 표본 편차가 이렇게 바뀌어요. 루트 n개만큼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데이터가 하나일 때와 데이터가 5개일 때, 데이터가 10개일 때. 자, 우리는 실제로는 요 분포를 가지고 뭐를 알고 싶으냐면 이렇게 샘플을 한 번 뽑는 거죠. 100개짜리 하나 뽑았을 때 결국은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오차 범위를 예측합니다. 자, 그렇죠. 그렇게 예측했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1.96 발자국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배우는 게 되죠.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바뀝니다. 자, 바뀌었을 때 루트 n의 개수만큼 바뀌는 요게 중요합니다. 시그마의 오차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즉 표본의 데이터 개수를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오차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서 모집단의 값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표본을 많이 한 번 뽑으면 돼요. 즉 표본을 뭐 100개 이상, 보통은 100개에서 200개 또는 1000개 정도. 우리가 여론조사 할 경우에는 한 1000개 정도 뽑고요. 보통은 우리가 100개에서 200개 정도 많이 뽑습니다. 예. 우리가 뭐 어떤 조사를 할 때 100개 이상을 뽑아요. 100개 이상을 뽑는데 100개 이상을 뽑으면 이 표본의 분포가
정규 분포 모양을 이렇게 띄게 됩니다. 데이터 개수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러면서 표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우리가 그 오차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즉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는 거는 뭐냐면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요? 표본의 개수를 늘리면. 대신에 표본의 개수를 표본을 여러 번 조사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조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조사할 때 데이터 개수를 100개 이상 뽑아서 한번 조사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공식에 따라서, 즉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에 의하면 이렇게 오차 범위가 루트 데이터 n의 개수만큼으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신뢰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표집을 몇 번 해야 되느냐, 즉 100개짜리 한 번 조사하느냐 100개짜리를 여러 개 조사하느냐. 물론 100개짜리를 여러 번 조사하면 결국 그 평균의 평균을 내면 모집단의 값의 평균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배웠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조사를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규칙에 의하면 한 번만, 즉 샘플 100개짜리 하나의 샘플을 뽑으면 그 샘플의 평균을 가지고 2개의 표준 편차 이내에 모집단의 값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러 번 반복할 필요 없이 그냥 100개 이상 정도 되는 거를 표본을 한 번 뽑아서 지금 구한 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우리 경험 엠피리컬 룰에 의하면 루트 n분의 표준 오차만큼 루트 n의 개수만큼으로 밑에 분모가 형성이 되죠. 그렇게 나눠주면 결국 모집단의 값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이 표집 분포의 특징이에요. 앞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가정을 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조사할 때는 모집단을 모르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분석은 결국은 표집 분포를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건데 이 표집 분포는 정규 분포 모양을 띱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